공부는 왜 하는 거냐면 기분적으로 하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이재숙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기주도 학습을 뿐만 아니고 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학습이나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념이에요. 개념. 내가 개념을 얼마나 잘 갖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개념이라는 거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물과 현상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 누구와 어울리거나 상호 소통을 할 때 큰 무리가 없겠지요. 개념을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령 엄마에 대한 개념은 어떠세요? 나는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 다를 것 같습니다. 물론 엄마란 자식을 낳은 여자를 얘기하는 거겠지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자기의 생각, 철학, 경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서 하나의 개념을 형성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내가 엄마로서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자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고, 또 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개념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적인 면에 들어가서 개념을 과연 아이들은 잘 알고 있는가? 공부를 할 때마다 늘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개념을 잘 알아라. 개념을 파악해라. 그런데 정작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개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개념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개념이 뭐지? 내가 개념을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아이들에게 이제 인식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애들에게 제가 주로 이제 물어보는 게, 혹시 바나나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바나나요? 바나나를 알아?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하죠. 네, 알아요. 그게 뭔데? 먹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먹는 거? 깨물면 바삭하고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그거 먹는 거잖아. 과일인데요? 아, 과일. 초록 색깔에 막 까만 줄 쳐 있고 딱 자르면 완전히 빨간 거, 이거 아닌데요? 그래, 그 과일인데? 또 얘기를 해요. 노란데요? 아, 노란 거 깨물면 아주 신 거, 그거? 그게 아니고요. 그래, 바나나가 뭐야? 그럼 아이들이 생각을 이제 정리를 하죠. 이런 과정을 한 번에 끝나지는 않아요. 한 몇 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의 정보를 모으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나온 대답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바나나를 아니? 네, 바나나를 알아요. 그래? 바나나가 뭐야? 과일인데요. 겉은 노랗고 좀 길고 약간 휘어 있어요. 껍질은 두꺼워서 손으로 벗길 수가 있는데요. 손으로 벗기고 나면 안에 하얀 속살이 나와요. 안에 하얀 거는 부드럽고 달콤해서 먹기가 좋거든요. 바나나는 열대지방이 많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아이는 생산지가 어디가 더 많은지, 바나나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지까지 쭉 이야기를 펼치죠. 그랬을 때, 아, 그래, 너는 이제 바나나를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혹시 택시에 대해서 아니? 또 물어봐요. 네, 택시 알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감을 잡은 아이는 얘기를 합니다. 택시는 타는 거예요. 자가용처럼 생겼는데 안에 운전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서 어디를 갑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가는데 돈을 내야 되고요. 이렇게 자기가 아는 한 데에서 쭉 얘기를 하죠. 저는 아이들에게 개념을 알라고 어른들이 얘기를 하고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는데,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니네가 알아야 돼. 개념을 안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머리로 먼저 그것을 그릴 수 있어야 돼. 바나나 그러면은 노랗고 기다란 이런 모양이 탁 떠오르지.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면 개념을 아는 게 아니야. 전 이렇게 정의를 내려줘요. 즉, 개념을 안다는 것은 그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로써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많이 해줘요.
혹시 비동사에 대해서 알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비동사 하면 먼저 탁 떠올라야 돼요. am, are, is, was, were 이렇게 떠오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착착착착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어요. 물론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아이들이 영어 문법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문제부터 풀어요. 그리고 예문을 보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난만 붙이면 되는구나. 나 이렇게. 그랬을 때 제가 중간에 툭 물어봅니다. 지금 뭐에 대해서 하는 거야? 그럼 애들이 갑자기 멈춰요. 문제 푸는데요? 그래 문제 푸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떤 거에 대해서 풀고 있어? 낫이요. 낫이 뭔데? 그럼 애들이 또 이제 멍하니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가 뭘 풀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줄래? 그제서야 아이들이 멈추고 다시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계속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인지, 뭘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생각하고, 공부를 또 그런 패턴으로 하는 이제 습관이 붙죠. 전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살면서도 자율적으로 살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했을 때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예측 가능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생각이 없으면 내가 뭘 하는지, 뭘 해야 될지, 이 행동이나 무엇을 했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알아? 그래? 그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는 게 얘가 어디까지 아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예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훈련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너는 지금 몇 프로를 알고 있느냐예요. 모든 거를 100%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한해서는 100% 알아야 돼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안다는 개념을 자꾸 일러주려고 해요. 제일 이제 평가하기 이제 쉬운 거는 제가 손쉽게 하는 거는 단어 20개를 주는 거예요. 영어 단어 20개를 주고 외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외웠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다 외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물어봐요. 얼만큼 다 외웠어? 물어보면 다 외웠는데요? 그러니까 20개를 다 외웠어?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검사를 하다 보면 13개를 알고 7개를 못 써도 다 안다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17개를 하고 3개가 부족한데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고 20개를 완벽하게 해놓고 다 했다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심지어 반 정도 하고 나서 다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얘가 정말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그 기준, 그리고 얘가 정말 알고 있고 모르고 있는 거를 아는가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죠.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때 이제 시험을 보면 제가 묻습니다. 시험 잘 봤어? 그러면, 그래? 한 몇 점 정도만 나올 것 같아? 감이 좋아. 아니, 몇 점 정도 네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내가 시험을 봤는데 감은 좋아. 감이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 점이라고 개념이 없어요. 감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고. 그랬을 때 성적 예상 점수는 네, 상상하신 그대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네가 100% 알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봐. 그래서 이 훈련만 오랫동안 시켜요. 이 훈련만 제대로 하고 나면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취감을 어디까지 느낄 수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물어봅니다. 다 했어? 네. 정말 다 했어? 네. 100%? 네. 기분 좋아? 네. 그런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기분은 어때? 불편해요. 그래. 공부는 왜 하는 거냐면 기분적으로 하고 하는 거야.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내가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기분 좋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했어야지 기분이 좋을까에 초점을 맞춰보는 건 어떠니?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분량을 정하고요. 완벽하게 해내는 습관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내가 뭘 했는지를 알아요. 공부 못하는 애는요. 자기가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몰라요. 공부 못하는 애는 엄마 이번에 시험 잘 봤어? 네, 잘 봤어요.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냥 잘 본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이번에는 제가 2번과 3번이 좀 헷갈렸는데, 2번과 3번 중에서 어느 것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2번을 제가 찍었는데 맞을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지 이런 훈련을 많이 시켜줘야겠다. 그래서 많은 분량을 공부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기보단 네가 정확히 했어? 완벽하게 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학년 때 특히 이런 훈련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약간 더뎌요. 학습 수준도 이렇게 뭐 빠르고 IQ가 막 상위권의 막 높은 수준의 이런 아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제가 항상 정해줘요. 오늘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 할 건데 내가 체킹할 때는 여기에 목적을 이 정도 수준을 요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얘가 공부를 하면서 낑낑대고 해요.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름이 이제 서연인데, 서연아, 영어 공부 재밌어?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선생님, 어려운데요. 정말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선생님. 근데 정말 재밌어요. 신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다른 애들보다 진도가 많이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끝났을 때, 이거구나. 선생님 저 이거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선생님 보기에는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우리 정한 건데 너도 동의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볼게요. 다 하고 나면 선생님 됐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들 할 수 있어요. 어렵지만 재밌어요. 하고 나니까 신나요. 이런 느낌이 이렇게 쌓여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꾸 조언을 해주고 평가도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하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요. 개념을 알아? 그래? 그림이 그려져? 어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네가 다 한 것 같아? 정말 자신 있어? 기분이 좋을까? 여기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어떠세요? 내가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가, 어디에 멘트를 자주 날리는가에 따라서 아이는 그거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자기를 맞춰가요. 그래서 엄마가 늘 이렇게 집에서 학습을 하거나 할 때도 어떤 말로 몇 페이지까지 풀어? 다 맞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멘트를 이렇게 전해주면서 아이를 이끌어가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를 자기주도학습 학습을 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엄마들도 꼭 중요하게 한번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지도해보고 싶어 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셨으면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